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자도 다음 달 8일부터는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미국 측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교차 접종한 사람도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 개방에 모두가 반가워하지만 관광업계와 일부는 육로 입국 시에도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캐나다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용 코로나 검사가 캐나다에선 200여 달러, 미국에선 15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두 번 검사를 받게 되면 거의 400여 달러에 달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4차 유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음성 확인서 등 지금의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경 봉쇄가 해제됐어도 코로나 확산 위험은 여전하다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정부는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각국이 봉쇄를 해제하고 미국도 입국을 허용하자 여권 발급 신청자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매해 230만 건이던 여권 발급 신청은 지난해 36만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해 지난 9월 30일까지 46만 8천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신규 발급 신청과 갱신이 급증하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2월 1일 이후 만료돼 갱신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실제 출국할 계획이 있을 때까지 갱신 신청을 미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따르면 현재 여권 발급 기간은 20일 정도이며 일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이 늘면서 코로나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려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캐나다인 10명 중 6명이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거스 기관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순서가 오면 바로 맞고 20%는 조금 기다렸다가 접종하지만 9%는 맞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학부모 절반 이상이 5세에서 11세 미만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해 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1%는 승인 즉시 접종시키며 18%는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반응을 본 뒤 접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23%는 초등생 자녀에게 백신을 절대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에 대해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비율은 고소득의 고학력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의 학부모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새로 나온 환자는 373명, 그리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필 지역 71명, 토론토 62명, 오타와 36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88명이 학교에서 나와 지금까지 638개 학교에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 155명에서 168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번 주 사스카추완주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 6명이 온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규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여행 규제를 풀면서 에어캐나다가 전국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합니다. 승무원은 물론 공항 직원과 소비자센터, 고객응대, 기내청소 등 여러 부서에서 신규 직원을 모집합니다. 대학 졸업장은 필요 없지만 영어와 불어에 능통해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말부터 백신 접종이 의무화하는 만큼 지원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대비해 임시직 등을 추가 채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캐나다 포스트는 연말 연시 세계적으로 우편물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며 전국에서 4천여 명의 임시 직원을 채용합니다. 또 우편 배달업체인 퓨로레이터도 2,400여 명을 추가 채용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11월 1일에서 12월 24일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월마트 캐나다는 연말연시 쇼핑 시즌을 대비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12,000여 명을 뽑는 취업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 년 전 온타리오주 에이젝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별 통보에 화가 난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에이젝스의 한 가정집에서 39살 여성과 이 여성의 15살과 13살 난 아들과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엄마와 딸은 흉기에 찔려 숨졌고 아들은 목 졸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일 몇 시간 전 숨진 여성과 남성이 결별했다며 이에 화가 난 남성이 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범행 당시 남성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인 33세 남성은 자신이 코케인 중독으로 정신질환이었다며 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들을 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3건의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의 한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주 수요일 오후 3시쯤 핀치 애비뉴 웨스트와 베털스트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16살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마른 체형이며 범행 당시 빨간색 자켓에 청바지, 검은색 야구 모자를 썼다며 남성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공개하고 이 남성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코키틀람 연방경찰이 귀가 중이던 10대 여학생 둘을 자신의 차에 태우려 했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범인은 센트럴 애비뉴와 메리힐 로드에서 자신의 차 옆에 서서는 학교 후 집으로 가던 소녀 2명에게 월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자고 꼬드겼는데 다행히 소녀들은 남성의 말을 무시하고 현장에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인 남성 용의자는 키 178cm, 검은색 머리에 수염이 났고 배가 많이 나왔으며 부분 대머리에 목소리가 높고 범행 당시 검은색 셔츠를 입고 흰색 4door 세단을 타고 달아났다며 지난 14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이 지역에서 용의자를 받거나 용의자가 찍힌 대시캠 영상을 가진 운전자들의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퇴근 시간 수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다리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몸을 맡긴 채 잠이 든 운전자의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아이언 워커스 메모리얼 다리를 건너며 노스 밴쿠버로 가던 남성은 옆 차선에 있던 테슬라 여성 운전자가 의자를 뒤로 눕힌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촬영을 했습니다. 당시 조수석에 타다 촬영한 남성은 테슬라 자율주행을 해봐 성능은 잘 알지만 그렇다고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이 여성이 깊은 잠에 빠진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남성은 이어 노스 밴쿠버 연방경찰에도 해당 동영상을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측이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는 전방등을 주시하며 경각심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서 지난해 알버타주 에드먼턴 남쪽 포노카 인근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만 믿고 시속 150km로 달리는 동안 잠을 잔 남성이 포착돼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장기 요양원 거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 3번째 부스터샷을 제공하는 가운데 요양원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웨스트 밴쿠버에 위치한 사설 요양원 아미카 라이온스 게이트 요양원에서 거주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요일엔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퀸스파크 케어센터에서 거주민 2명, 또 칠러왁에 위치한 헤리티지 빌리지에선 거주민 1명과 직원 1명이 확인됐습니다. 퀸스파크 요양원과 헤리티지에선 앞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사설 요양원으로 유명한 아미카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들 요양원 3곳 모두 신규 입원과 입소를 중단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BC주 정부는 버나비의 윌링던 요양원에서 지난달 28일 첫 확진 이후 3주 만에 거주민의 70%인 69명과 직원 21명이 무더기로 감염되자 이후 요양원에 대한 부스터샷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버나비 양동원에선 이번 집단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최소 10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자유당이 내년 6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주 4일제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스티븐 델 듀카 자유당 대표는 뉴질랜드와 스페인, 일본 등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이용해 내년 온주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하게 되면 주 4일 근무제가 장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변하는 직장 근무 형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4일제는 닷새 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나흘 동안 일하는 것으로 하루 근무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주말 휴식이 더 길어지며 또 최근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 4일제 30시간 근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온주의 한 회사는 이미 시범 기간에 거쳐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 직원들 모두가 더 행복해하며 생산성도 더 향상됐다고 전했습니다.